농수산식품 수출 시장에서 이슬람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정부도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를 많이 타게 만든다며 구매를 지원하고 있지만 타는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대중화의 길이 멉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천정배 의원 세력과의 경쟁이 예상되면서 정치 신인 관문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해소할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예산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식품 수출 시장에서 이슬람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에 적극적인데 농수산업체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녹차를 생산하는 광주의 이 업체는 싱가포르 맥도널드에 가루 녹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녹차 라떼나 녹차 아이스크림 등에 들어가는 재료를 공급하는 건데 할랄 인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권만 하더라도 태국도 마찬가지고 이 할랄 자체가 없으면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할랄은 이슬람어로 허용된이란 뜻인데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은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돼지고기나 알코올 등을 금기시하는 이슬람교의 문화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인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도외시했던 할랄 식품 시장이 최근 들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동남아를 벗어나서 새로운 중동 국가까지 무슬림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 한국산 농식품 수출의 가장 큰 춤추돌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는 18억으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식음료 시장의 2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할랄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슬람권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수출 시장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정부가 반짝 지원에 나서는 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농수산업체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입니다. 차를 사면 2천만 원 가까이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걸림돌을 치우지 않으면 대중화로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기차 선도도시인 영광에서는 전기차 100여 대가 운행 중입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건 무엇보다 확 줄어든 운행비입니다. 막상 전기차를 써보니까 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연료 절감이 한 75%에서 80%가 더 많이 돼서 휘발유차를 정리하고 지금 이 전기차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기차는 근거리용이라는 오명을 싣지 못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최대 140km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도착하기가 10km 정도 남았었는데 운행 가는 거리가 0k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운행하면서 이게 갑자기 멈추진 않을까 많이 불안감이 있었는데 게다가 대중화의 열쇠가 되어줄 공공충전기는 전국적으로 200여 개, 특히 호남 지역은 광주와 영광 등에만 20여 개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광주시가 오는 20일까지 보조금 1,800만 원과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준다며 전기차 100대 보급에 나섰지만 신청자는 2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아직까지 불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겁니다. 한 번 충전하는데 4-5시간씩 걸리는 충전 시간을 줄이고 주행거리는 늘리는 등 전기차 성능 역시 개선해야 합니다. 또 도시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남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입찰이 무산된 금호산업 매각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단독 협상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오늘 실무회의를 연 결과 우선 매수권자인 박상구 회장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오는 18일 수의계약 방침을 결의한 뒤에 가격 협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박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장애인 근로사업 여기서 일하던 장애인들이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자치단체와 복지법인의 분쟁 때문에 M1 장애인들만 처지가 딱하게 됐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민속박물관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일상의 나들이라면 즐겁겠지만 직장을 잃고 시간 때우기식 프로그램이어서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마음이 죽은 마음으로 이런 데도 와야 마음이 좋은데 우리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런 데 와서 구경을 한다 해도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지. 장애인 전문 근로사업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던 이들은 일터로 갈 수 없는 처지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급여도 이제 두달치 안 나오고 지금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고 우리 제작도 전부 다 장애인들도 전부 다 너무 힘들어요. 장애인 30여 명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배웠던 광주 남구의 근로사업장이 지난 3월 중순에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설을 운영했던 기존 복지법인과 남구청의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벌써 2달째입니다. 위탁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급기야 고소고발 사태로 번지면서 사업장이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4월 20일 날 현장에 다 이제 직원들 와가지고 나갔어요. 빨리 나가주라. 네. 근데 막무가내로 버텨버리니까 저희 인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 성추행 사건에다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장애인 자활복지시설. 업체와 구청의 진실 공방 속에 애꿎은 장애인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천정배 의원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치 신인의 진입 관문이 넓어졌습니다. 문제는 법과 제도가 따라주느냐인데 현재대로라면 오히려 불리할 것이란 지적이 큽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를 비롯해 호남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모아 판을 바꿔보겠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공세에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사람과 당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텃밭 사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새 인물 영입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정치 신인들의 무게도 그만큼 커질 전망입니다. 영입 경쟁이 되면 훨씬 더 문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런 구도에서 가면 기회가 오지 않겠나. 문제는 법과 제도가 따라주느냐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120일 전,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는 공식 선거 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지도나 조직력 등에서 기성 정치인에 크게 밀리는 정치 시인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정치 신인을 알려주고 현역 국회의원만큼 알려주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경선에서 통과해서 현역 국회의원과 싸울 수 있게 해주고 여야가 도입하려는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제도 정치 시인들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큽니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명분이지만 여야가 제시한 안대로라면 되려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높여 기성 정치인 구제책이라는 악평이 있습니다. 스타 신인이 아닌 이상은 기성 정치인들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서 오히려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억압하고 봉쇄하는 수단으로 더욱이 유권자, 특히 젊은 층의 무관심도 기성 정치판에 새 피를 수혈하는 데 큰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쟁에 이용한 적이 없고 이용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국립현충원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총선까지 정치 세력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호남 대표론을 모토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철 의원은 1차 투표에서 21표를 얻어 4위에 그쳤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해소할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 무산됐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이 우려하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지원할 예산은 959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 환경 개선 등 일부 사업들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나 또 학생들 교육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5,064억 원의 목적 예비비 투입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자체에서는 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교육비 우선 교육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방채 발행은 2017년 12월까지로 한시적입니다.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 등은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책회의는 또 국민의힘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던 것처럼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폐기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운행 중에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긴급 하차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쯤 해상 케이블카 운행이 갑자기 멈췄고 곧바로 비상 강제 운행을 통해 10여 분에 걸쳐 승객 100여 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운영업체인 여수포마는 점검 결과 속도 조절 장치의 이상으로 급정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 반발이 큰 광주 상록회관 부지 매각 절차가 오는 28일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상록회관 부지를 낙찰받은 업체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고 오는 28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업체의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는 시민의 쉼터이자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상록회관이 아파트 건립 등으로 개발돼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 부지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호남대학교는 호반건설 측이 쌍촌 캠퍼스와 천안 땅을 분리계약할 것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자 입찰 보증금 200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낙찰 자격을 무효화했다고 밝혔습니다.